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성 고양시장 일행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았습니다. 최 시장은 아베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유엔에 직접 나서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최성 고양시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가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 헌화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시장과 위안부 할머니는 미주 최초로 세워진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림비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해준 것에 대해 타운 측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국제 간의 평화 인권 도시 간의 연대가 됐다는 점이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저희들이 함께 나눔의 집과 함께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그 노력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최 시장 일행은 기림비 방문에 앞서 팰리세이드파크 타운홀에서 위안부 인권회복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양시와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은 앞으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캠페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 시장 일행은 지난 금요일 유엔 평화인권기구 한국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유엔 본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내일 대선 가도의 분수령이 될 뉴욕주 경선이 치러집니다. 그에 앞선 어제 브루클린에서는 3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 샌더스를 지지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의 역전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한 뉴욕주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의 격차가 6%포인트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가 47%, 클린턴이 53%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클린턴이 48%포인트 차의 압도적 우세를 보인 것과 비교할 때 샌더스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뉴욕은 클린턴이 상원 의원을 여기만 텃밭으로 당초 손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층 치열해진 경선 장소로 변했습니다. 샌더스가 어제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에서 가진 유세에는 2만 8천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 지난 1년 동안 가두 집회 중 가장 많은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선거 막판 대역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54%의 지지율로 테드 크루즈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7월 결선 투표 격인 경쟁 전당대회 개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일 예비선거는 정당에 등록돼 있는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확인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20대 총선 결과가 한국에 새로운 정치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외한인 유권자들도 새누리당을 매섭게 심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공개한 20대 총선 재외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정당별 득표율에서 제외국민의 59%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의 득표율 23.8%와 비교했을 때 무려 35.2%포인트나 앞섰습니다. 또 더민주의 전체 지역구 득표율 37%보다도 22%포인트 높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38.3%로 더민주를 1.3%포인트 앞섰습니다.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이 33.5%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재외선거에서는 더민주가 37.5%로 새누리당 26.9%를 10.6%포인트 앞섰습니다. 더민주는 전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25.54%로 26.74%를 기록한 국민의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재외선거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지역구 득표율은 14.9%였지만 재외선거에서는 9.1%에 머물렀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도 13.2%로 전체 득표율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재외선거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16.5%로 국민의당을 앞섰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다음 달 16일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갖습니다.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는 오는 5월 16일 그레인렉 소재 더 빌리지 클럽 앳 레이크 석세스 골프장에서 KCS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KCS는 대회 홍보를 위해 15일 플로싱 KCS 본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광석 회장은 현재까지 12만 달러가량의 후원금이 답지됐다며 이는 한인 2세, 3세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커뮤니티 센터를 물려주기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빚이 없는 온전한 건물을 남기기 위한 기금 마련 골프 대회에 동포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신기원 이사는 한인 골프 애호가들을 위해 특별히 프라이빗 골프 클럽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푸짐한 상품과 음식도 마련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특별 이벤트로 열리는 퍼딩 컨테스트에서는 1등에게 한국 왕복권을, 남녀 메달리스트에게 고급 골프채를 수여합니다. 한편 4월 둘째 주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대한 한인사회 후원금은 42,912달러로 지난 3월 이래 총 11만 6,068달러가 모금됐습니다.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분이에 지원하는 아시안 중에서 한국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지난해 매분이를 통해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은 총 250여 명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약 80%는 한국 유학생 출신으로 대부분 한국군 미필 남성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도 200여 명이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분이 한국인 지원자 중 여성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한국 출신이 아시안 중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한국인 유학생들의 지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육군 모병관은 비자 문제가 있는 한국인들은 시민권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미군은 입주자에게 주택과 육아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분이에 지원한 한국인들은 통역병과에 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쟁 지역으로 파병되는 경우도 많고 분쟁 지역을 다녀온 일부 한국 출신 미군 중에는 정신질환을 겪는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20달러 지폐의 인물이 바뀝니다. 현재 20달러에 나오는 잭슨 전 대통령을 여성 인권 운동가로 대체하기로 하고 인물을 선정 중입니다. CNN 머니 등은 지난 16일 잭 루 재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의 20달러 지폐 모델이 여성인권 운동가로 대체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루 장관은 지난해 6월 여성 참정권 보장 100주년인 2020년부터 10달러 지폐 모델을 여성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 후보 제안을 받아왔고 현재 10달러 지폐 모델인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은 그대로 두는 대신 20달러 지폐 모델인 잭슨 전 대통령을 배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잭슨 전 대통령이 미 원주민을 탄압한 인물이라는 반대 여론을 수용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한 미국 여성단체는 투표를 통해 흑인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을 20달러 지폐 인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이면서 저명한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흑인 인권운동가 로자 파크스도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CNN 머니에 따르면 모델을 바꾼 새 20달러 지폐는 2030년 발행될 예정입니다. 유가 하락 덕분에 예전 같았으면 해마다 오를 각 가정의 난방비가 하락했습니다. 난방비 외 재산세나 건물 보수 비용도 하락하면서 뉴욕시 아파트 100만 가구가 올해도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에 따르면 렌트 인상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와 난방비 등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지난해 1.2% 하락했습니다. 건물 유지와 보수 비용이 하락한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난방비 지출이 41%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올해 렌트가 동결을 넘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정한 인상률은 1년 계약 시 0%, 2년 계약 시 2%였습니다. 렌트 인상률은 오는 6월 확정되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사이 갱신되는 리스에 적용됩니다. 한편 렌트 인상률은 지난 2013에서 14년에는 1년 계약 시 4%, 2년 계약 시 7.75%로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에서 15년에는 1년 계약 시 1%, 2년 계약 시 2.75%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맨해튼과 접근성이 좋은 포트리나 에즈워러에서 최근 부동산 신축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펠팍 지역도 부동산 신축 열기가 뜨거웠지만 다세대 주택 건축보다는 소형 주택 건축이 많았습니다. 최근 뉴저지주 공공사업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트리의 주거용 부동산 건축 허가는 총 119건으로 이 중 118건이 신축 허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의 건축 허가 53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포트리의 건축 열풍은 대형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증가가 원인입니다. 실제 건축 허가 119건 가운데 65건이 다세대 주택이었고 1, 2가구를 위한 주택은 5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워싱턴 브리지와 인접해 맨해튼과의 접근성이 좋은 것도 부동산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과 인접한 에즈워러에서도 건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에즈워러의 신축 허가 건수는 2014년 156건, 2015년 1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타운인 팰리세이스팍 역시 부동산 신축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펠팍은 포트리 등과는 다르게 1, 2가구 주택 건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리치필드나 리오니아 등지에서는 부동산 신축이 거의 없었고 버겐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는 테너플라이와 크레스킬에서 신축 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수만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연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LA 카운티 북부와 샌퍼란도 밸리 산간 지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시속 40에서 60마일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헐리우드와 미드시티, 레이크우드와 노워크 등 3만 2천여 가구의 대규모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놀스리지에서는 70피트 높이의 야자수와 대형 나무들이 쓰러져 10여 대의 차량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강풍이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주말에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샌퍼란도 밸리 인근 고등학교 캠퍼스에 산사자가 출몰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일부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쯤 그라나다 힐스에 있는 케네디 고교에 산사자가 나타나 학교가 1시간 넘게 폐쇄됐습니다.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야생동물 관리국 관계자들이 포획에 나섰고 오후 1시쯤 산사자는 캠퍼스 인근 가정집에서 발견돼 마취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현재 포획된 산사자는 인근 야생동물 관리센터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3일에도 그리피스 팍에서 산사자가 출몰해 동물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코알라가 잡아먹히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좀도둑을 검거하는 일도 난폭 운전자를 검거하는 일도 마치 개행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위협적인데요. 총기 소유가 불러온 위험천만한 일들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시의 한 교회 앞. 총을 든 남자와 두 손을 든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침내 경찰이 출동해 손을 든 남자를 제압합니다. 남자는 교회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던 좀도둑이었습니다.
And I saw the guy walk up the sidewalk, and he saw me. Then he took off running. Well, as soon as I hit the sidewalk over there, I took my weapon out. Okay. So, just in case, I didn't know where he was. 교회 관리인의 침착한 대응에 어설픈 좀도둑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마이애미의 도로를 질주하는 빨간 자동차를 경찰차들이 바짝 뒤쫓습니다. 골목길로 달아나 보지만 벽에 가로막히고 경찰이 순식간에 용의 차량을 에워쌉니다. 용의자는 차를 후진시켜 마지막 안간힘을 써보지만 경찰차에 부딪혀 실패합니다. 경찰견까지 풀어 공격하자 용의자는 결국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국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도로에서 붙잡힌 용의 차량. 손을 든 운전자가 얌전히 내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차로 돌진해 문을 엽니다. Whoa! Oh my God! She's trying to take the LAPD cruiser. Oh my God! 하지만 주변에 있던 경찰이 곧바로 용의자를 끌어내려 경찰차 탈취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용의자는 경찰차 절도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고미술품 30여 점이 거래된 지난 15일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6세기 석가 열애 설법도가 180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석가모니가 설법을 전하는 족자 형태의 불화인 이 작품은 예상가를 30배 웃도는 가격으로 팔렸는데 뉴욕 크리스티 측은 한국 족자로는 세계 기록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19세기 청화백자 호랑이 해태 문양 항아리 역시 예상가보다 5배가량 비싼 96만 5천 달러의 경매가를 기록했습니다. 160만 달러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린 사우스폴 직원 윤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우스폴에서 회계 출납 업무를 맡으며 회사 돈을 유용했습니다. 지난 15일 에즈워러 자택에서 체포된 윤 씨는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차명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씨는 1급 횡령 혐의 외에도 7만 5천 달러에 대한 2급 사기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입니다.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쉘든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에 대한 불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발레리 캐프로니 판사가 지난 15일 공개한 문서에는 실버 전 의장이 2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중 한 명은 로비스트로 불륜 이후 특혜를 받았고 다른 여성은 실버를 통해 주정부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레티시아 해리슨 로버트 씨가 스파캐슬 맨해튼점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맨해튼 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남자친구와 함께 스파캐슬을 찾은 레티시아는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1에서 2도의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측은 스파캐슬이 욕조 안의 물 온도 조절에 실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스파캐슬 측은 물 온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고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두세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